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7월 23일 전국 모의고사 1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보험 가입금액 산출에 대한 산출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과목에서 보험 가입금액 산출은 아주 기본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산을 많이 잘할 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쓰라고 하면 사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산출식을 쓰라는 걸로 해서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 가입금액 산출에 관한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세요. 그래서 자, 무화과, 옥수수, 복분자, 원예시설, 벽. 자, 얘들 다 특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무화과의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자, 이렇게 산출하는 애들이 누구누구이냐면 원주밀감류 있죠. 원주밀감, 그 다음에 도루. 그죠?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블루베리. 자, 얘네들은 우리가 무화과의 보험 가입금액 산출하는 방식처럼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평년 수확량 50에서 100%로 이렇게 산출하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이 가입 수확량 자체가 평년 수확량의 10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보험 가입금액 산출식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옥수수죠. 옥수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죠. 자,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가입 수확량은 뭘로 결정을 하냐면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복분자 5D. 자, 얘들도 보험 가입 금액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일단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 그리고 표준 결과 모지수분의 평년 결과 모지수. 자, 5D의 보험 가입 금액도 비슷하죠.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나누기 표준 결실수. 자, 그래서 다 모두 다 1000원 단위 절사입니다. 그래서 복분자 5D 보험 가입 금액 특징적인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예시설이에요. 원예시설에서 보험 가입 금액 산출인데, 자, 포인트죠. 전산으로 산정된, 자, 전산으로 산정된 말이 나오면 뭐냐면 기존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기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제도혈가액 특약을 가입했을 때와 제도혈가액 특약 가입 안 했을 때 달라지죠. 그럼 비존 보험 가입 금액에서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는 기존 보험 가입 금액이 바로 제조달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 안 했을 때는 시가잖아요. 그래서 제조달가액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즉 시가가 뭐가 되냐면 기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액 특약을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가로 보험 가입하느냐, 아니면 시가로 보험 가입하느냐. 자, 그 두 부분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벼보험 가입 금액. 자, 공식은 동일하죠. 가입 수확량이다 표준 가격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 가입 수확량은 뭘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30%, 아니,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내로 결정을 하는데, 다른 품목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벼에서는 이 가입 수확량을 5% 단위로 결정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내로 결정을 하되 5% 단위로 결정을 하더라. 자, 그리고 이 표준 가격을 구하는 공식이 자, 5년 거 자료를 씁니다. 즉 RPC 계약 수매가의 5년 평균값, 즉 올림픽 평균이 아니에요. 5년 거 그냥 평균값이에요. 자, 그 평균값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곱하여 표준 가격을 산출합니다. 자, 우리 보험 가입 금액 산출에 있어서 특징적인 품목들이에요. 자, 이 특징적인 품목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축 재보험에서 정하는 긴급도축. 자, 우리가 긴급도축을 하는 축종들이 따로 있죠. 자, 소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슴하고 양. 자, 얘들이 긴급도축이죠. 자, 얘들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죠. 얘도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얘는 특약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즉 폐사 긴급도축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서 사슴양은 긴급도축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는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죠. 즉 한우, 유구, 젖소. 그 다음에 종목.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럼 이때 한우, 유구, 젖소의 긴급도축 사유는 부상, 난산, 산용마비, 젖소의 유량 감소, 그 다음에 급성 고창증입니다. 자, 종모는 실수소이기 때문에 난산이라든가 산용마비 이런 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상하고
급성 보창증만 해당됩니다. 자, 말은 여기 나왔죠? 부상, 난산, 산용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 그 다음에 사슴과 양은 어떻게 되죠? 부상, 난산, 산용마비. 자, 여기 있습니다. 부상, 난산, 산용마비. 그래서 자, 긴급도축 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3번. 종합이용 오랜시설, 시설작물과 버섯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아래 내용을 보고 보상과 미보상으로 표기하고 미보상인 경우에는 미보상 사유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시설작물의 보상 조건. 그죠? 시설작물의 보상 조건 첫 번째는 반드시 뭐예요?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있었을 때 시설작물을 보상하잖아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시설작물 피해가 있었을 때 뭐 한다? 보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업용 시설물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쨌을 때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그때 피해가 있다 그러면 보상해 줍니다. 즉 뭐예요? 폭염주의보 또는 호우주의보. 자,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농업용 시설물이 피해가 없어요. 근데 자, 비가 엄청 온 거예요. 즉 침수가 되었다. 예를 들자면 즉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즉 기상특보는 아니지만 많은 비로 인해서 자, 우리 작물이 피해가 입은 겁니다. 그럼 이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작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때 계약자는 작물을 포기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해 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농업용 시설물 피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피해가 발생을 했냐면 멧돼지, 고라니, 즉 조수의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조건에는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버섯은 조금 굉장히 범위가 좀 줄죠. 즉 버섯 작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사유가 뭔만만 있냐면 1번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즉 버섯 재배사와 버섯 작물이 피해가 있었을 때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즉 2번, 3번,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뭐에 한해서는 표고버섯에 한해서는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는 바로 누구하고요? 여기 2번, 3번이 추가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만요? 표고버섯에 대해서만 2번, 3번이 추가된다는 거. 즉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섯 작물입니다. 버섯 작물인데 느타리 버섯이에요. 그럼 버섯 작물에서 느타리 버섯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버섯 재배사가 피해가 있었을 때만 보상하는 겁니다. 근데 버섯 재배사 피해가 없네요. 당연히 보상 안 하겠죠. 그래서 1번은 미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설 작물이에요. 조수의 피해네요. 조수의 피해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즉 농업용 시설 피해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상특보도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자,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2번은 보상합니다. 다음 세 번째, 버섯 작물인데 표고버섯이네요. 자, 호우 피해 발생했습니다. 피해율 70% 이상 되었습니다. 작물 포기했습니다. 농업용 시설 피해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 보상해 준다고요. 그래서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을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자, 시설 작물인데 폭염입니다. 폭염. 자, 폭염인데 시설 작물 피해 아니 뭐냐? 농업용 시설 피해 없네요. 근데 마치 자, 폭염특보, 즉 기상특보 발령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보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보상입니다. 자, 그다음 시설 작물인데 자, 냉해 피해였어요. 근데 이때 농업용 시설 피해 없습니다. 기상특보도 발령되지 않았네요. 그랬을 때는 작물 피해도 40%밖에 안 되네요. 이럴 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미보상, 2번은 보상, 3번 미보상, 4번 보상, 5번 미보상. 그래서 자, 이 조건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자, 우리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즉, 상환증권, 요식증권성, 증거증권성, 유가증권성, 면체증권성. 자, 이 해당되는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시를 들어줬어요. 즉, 상환증권에 대한 설명을 예시를 줬습니다. 각각 맞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 맞는 것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보험기간. 자, 여러분, 1과목에서 보험기간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보험기간의 자, 특징적인 것들, 자, 출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예에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 기간은 5점짜리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5점짜리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가전 종합이용. 자, 특정이용 5종 한정부장 특약 미가입이네요. 미가입. 자, 미가입이에요. 그럼 미가입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했구나 그 의미겠죠. 그리고 품목은 배품목입니다. 밀식 재배입니다. 자, 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부터 즉 3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자, 배품목입니다. 자, 25년도 계약사항 볼게요. 계약은 2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자, 영업료율이 10%가 되겠습니다. 손해에 따른 할증이 25%입니다. 가입가격 3,300원. 자, 부가보험료 조건을 줘버렸네요. 30만 1,250원. 자, 지자체에서 40%. 25년도에 가입 당시 배나무의 수령이 8년입니다. 자, 과수원에 설치된 방지시설 보겠습니다. 방조망, 방충망,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조건이 부합한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우리가 암기 기법을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냐면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6초 2가 10초를 초과해서 망했다. 이렇게 암기하라겠죠. 6충이가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그럼 여기서 자, 방충망에는 충이라는 것은 방충망, 얘는 방조망. 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방풍망. 그래서 방충망, 방조망, 방풍망입니다. 자, 숫자 6mm 이하가 됩니다. 10mm 초가가 됩니다. 그럼 숫자 6하고 10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10mm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숫자 6하고 10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방충망은 망 구멍 크기가 6mm 이하, 방조망은 망 구멍 크기가 10mm 초가, 그다음 방풍망은 6에서 10mm. 자, 그 기준을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게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조니까 자, 10mm 뭐예요? 10mm 초가야 되는데 딱 10mm니까 어떤다? 얘는 해당되지 않구나. 그렇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자, 방풍망이니까 뭐부터 여기에서 10mm까지 해당됐네요. 그렇죠? 해당됐죠. 그런데 과수원 전체 둘레 10%입니다. 자, 우리가 방풍망은 전체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만 설치했을 때도 할인을 해주죠. 그럼 전체는 전체 설치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일부라는 것은 과수원의 1면 이상, 1면 한쪽이요. 1면 이상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과수원 전체 둘레에 20% 이상 설치를 했을 때 방풍망 일부 설치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봐보니까 과수원 전체 둘레 10%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방풍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충망은 뭐라 했어요? 6충 이가, 즉 10mm 안 되죠. 즉 6mm 이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과수원에는 방지시설이 3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자, 보험료 할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 할인에 있어서 방지시설은 미적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5년도 손해평가 결과를 봐볼게요. 자, 이 계약자는 저가를 6월 20일 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과배는 저가 종료 시점하고 최고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계약자는 저가를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6월 20일이 얘는 이 계약자는 이 과수원은 저가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0일 날 냉해 피해 발생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종합이기 때문에 냉해는 보상하는 제외가 맞죠. 그래서 오케이. 자, 보상합니다. 보상합니다. 그리고 적착은 3,200kg. 그리고 자, 제초 불량으로 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줬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이 300kg.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얼른 봐도 돼요. 차가감소 보험금의 지급 조건이 좀 충족이 돼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고 소식 대배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는 데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2020년부터 2025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계약사항에 즉 25년도 수령이 8년생이에요. 8년생. 그럼 8년생이면
자, 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때가 수령이 8년생이라고요. 그럼 7년생, 6년생, 5년생, 4년생, 3년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밀식재배 배예요. 밀식재배 배는 몇 년부터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 있냐면 3년 이상부터, 즉 3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얘가 2020년도에 3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이때 이 가수는 처음 가입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생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걸 알 수 있죠. 자, 신규 가수원인 경우에 평년 착과량은 뭐하고 동일하다? 표준 수확량의 100%로 우리가 평년 착과량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즉, 신규 가입할 때는. 그래서, 자, 여기가 밀식재배 가수원이니까 이 밀식재배 표준 수확량 조건을 안 줬어요. 그런데 평창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여기가 밀식재배 표준 수확량과 평년 착과량은 동일한 숫자라는 거죠. 즉,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즉, 신규 가입할 때는 표준 수확량이 100%가 뭐가 되니까 평년 착과량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자료 있고. 자, 그리고 9년생부터 지금 3년생까지 있는데, 그러면 3년생이 202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자,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얘가 몇 년생이라고요? 25년도 수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9년생은 아직 뭐예요? 다음 연도 거잖아요. 다음 연도 거. 이게 불필요한 자료겠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자, 보험료 지급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봐보니까 자, 2023년도, 2024년 가입했는데 자, 미가입이잖아요. 22년, 23년이 미가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봐보시면 22년, 23년 가료가 없어. 즉 24년하고 바로 몇 년으로? 21년으로 넘어간 거야. 중간에 가입 연도가 없기 때문에, 미가입이기 때문에. 자, 각각의 우리 판결서 할인율이 있고요. 당구장 보겠습니다. 자기 부담비는 가입 가능한 자, 최소 비율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최소 비율이라는 것은 10%부터 40% 중에서 제일 낮은 것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리고 차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은 최대, 즉 우리가 차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은 50%형과 70%형이 있죠. 자, 가입 가능한 걸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물음일 2025년도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자, 공식 쓰겠어요.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자, 이렇게 되죠. 자, A라는 것은 뭐예요?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값이죠. 그래서 자, A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 이 자료를 보는 겁니다. 즉,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값이죠. 저가 후 착과량.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얼마로요? 780kg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2021년부터는 상한선, 하한선을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2021년부터. 그래서 봤더니 2021년도에 평착이 3,300kg인데 적착이 10,000kg예요. 얘는 300kg 있잖아요. 300%를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 상한선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만 300%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300%만. 그래서 얼마로? 9,900kg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또 적착이 굉장히 약하죠. 적죠. 즉 다시 말해서 평착에 30%보다 더 낮기 때문에 얘를 갖다 뭘로 바꿔주냐면 30%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된 게 A값을 봐보시면 자, 7,780kg 그 다음에 상한선 얘는 300%입니다. 그다음 1,030%는 뭐예요? 하한선 30%예요. 30%. 그래서 3으로 나누게 되면은 A값은 3,920kg. 자,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 3,000kg, 3,200kg, 4,000kg 나누기 3 하게 되면은 B값. 자, 그 다음에 자, Y는 본가입에서 3년이죠. 그 다음에 C값. 얘는 C값은 뭐예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죠.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은 해서 배니까 우리는 무슨 재배로? 소식 재배의 표준 수확량이 바로 C값, 즉 기준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입연도가 지금 2025년도이기 때문에 자, 2025년에 해당되는 8년생, 즉 8,000kg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값,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그 다음 D값은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죠. 그래서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2020년도에는 3년생인 4,000kg, 21년도에는 4,300kg.
자, 그 다음에 22년, 23년 미가입이죠? 미가입. 2024년도 7,000km 해서 4,000, 4,300, 7,000 더해서 나누기 3 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무슨 값이 되냐면 D값이 되는 거예요. D값. 그래서 D값이라는 것은 즉 소식재배, 즉 배에서는 소식재배 표준 수확량이 바로 뭐가 된다? 기준 표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 소식재배 표준 수확량으로 해서 D값과 C값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B값 다 구했죠? CY 해서 평착이 몇 킬로가 되냐면 5,822kg가 바로 평년 착과량이 되겠습니다. 자, 평년 착과량 산출했습니다. 자, 2번. 이 조건을 보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뭐에 대해서? 손보험료에 대해서 정부 것 빼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것을 차감한 게 바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손보험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조건에, 계약 조건에 가보면 여기의 계약 조건에 이 계약 조건에 가보면 영업요율을 줬습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를 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를 산출해서 여기 제시된 부가보험료를 차감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보험료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순보험료를 구해버리면 되겠잖아요. 했을 때, 자, 할증 25%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제세를 하나도 적용 안 되고. 그래서 자,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금을 먼저 구해야 되죠. 즉, 손보험료 구하는 공식. 손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가요, 손, 방.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방제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 저가전에 5종 한정보장을 가입했다. 또는 부보장을 가입했다. 하게 되면 뭐예요? 보험료 할인을 하는데 얘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보험료 산출은 가요, 손으로만 이루어지겠네. 방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자, 가입 수확량은 뭘로? 평년 착과량의 100%.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1,921만 원 나왔습니다. 자, 보험료 산출 시 가요, 손. 자, 여기까지. 즉 방제세율이 없다는 거예요. 가요, 손. 그래서 전체 영업보험료가 240만 1,250원. 그러면 순보험료는 뭐에서? 이 영업보험료에서 뭘 차감하게 되면은 부가보험료를 차감하게 되면은 순보험료가 2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계약자 보험료는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부는 지금 과수 사정이죠. 사갑의 단감 떨분감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즉 자기 부담 비율 10%, 15%, 20, 30, 40%일 때 정부에서 60% 줍니다. 60% 줍니다. 50% 줍니다. 38% 줍니다. 33% 주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 없어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은 적용 가능한 것 중에서 뭐예요? 적용 가능한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른 봐도 여기를 봤더니 봐보세요. 여기를 봤더니 자 2023년 미가입, 22년 미가입이야. 즉 우리가 10%형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최근 3년 연속 가입해야 돼요. 근데 3년 연속 가입 안 했기 때문에 뭐 한다? 10%형을 가입할 수 없어. 자기 부담료. 그리고 15%형을 봤더니 역시 최근 2년 연속 가입 안 했어요. 그래서 15%형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부담 비율은 가장 근접한 20%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형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형일 때는 정부에서 몇 프로를 주냐면 50% 주는 거죠. 그래서 봐보시면 자 정부에서 50% 줬습니다. 지자체에서 40% 줬습니다. 계약자가 납부했던 보험료는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기 부담 비율 20%형을 선택하는 기준 최근 2년 연속, 최근 3년 연속 가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물음삼 보겠습니다. 이 조건을 보고 착가감소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자, 착가감소 보험금은 착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에다가 가입 가격에다가 보장 수준을 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보장 수준, 즉 50%형을 가입할 수 있느냐, 70%형을 가입할 수 있느냐 이걸 모르죠.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뭘로요? 저가전 손해율을 비교를 해봐야 되죠.
붙어서 3년간 누적 저가전 손해예요. 3년간. 그래서 3년간 누적 저가전 손해이기 때문에 이 3년에 대한 개념은 이 3년이라는 것은 몇 년도예요? 22년, 23년, 24년 거 손해율을 보는 겁니다. 3년 거니까. 그래서 3년 거. 얘들의 분모가 뭐 분해요? 순보험료 분해. 자, 분자는 계약자가 가져간 지급보험금인데 여기가 저가 전 손해율이기 때문에 이때 이 지급보험금이라는 것은 차가감소 보험금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과실손해보험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가 전 손해이기 때문에. 해서 자, 이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한번 가보면 자, 여기 있잖아요. 즉 몇 년도부터요? 22년, 23년, 24년. 그런데 얘들은 보험 미가입이니까 결론은 우리 몇 년도 거만 다 합산하면 되겠어요? 24년도 거만. 그래서 24년도 거 뭐 분해? 순보험료 분해. 자, 여기서 순보험료가 나오겠죠? 순보험료 분해. 자, 차가감소 보험금만 분자에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즉, 과실손해보험금은 하지 않아요. 왜? 저가 전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에 300만 원. 그 다음에 분모에는 320만 원에서 얼마를 차감한 51만 원 2천 원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순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을 봐보시면 자요 여기 손해율 봐보면 약 111% 해서 120% 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프로형 가입이 가능하냐면 70%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장 수준은 70%가 된 겁니다. 그럼 착가 감소 보험금은 이 착가 감소량은 뭐해서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게 착가 감소량입니다. 2,622kg. 자, 미보상 감소량 줬죠. 그다음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 얘는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저가전에 보상은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 감소량은 5,822kg에서 자기부담 아니요 기준 수확량이 5,822kg. 그래서 자기부담 감소량은 1,164kg에서 착가감소 보험금은 267만 4,98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위원 차 상품입니다. 자, 우리 2025년 11회 시험은 차, 그 다음에 원조밀감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차 상품에 관한 것이다. 아래 조건을 보고 물음에 알맞게 답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계약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입 면적이 6,000제곱미터. 자, 미식재 면적이 600제곱미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보고서 뭘 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확 면적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수확 면적률은 6,000분의, 자, 미식재 면적을 제외하니까 5,400. 그래서 수확 면적률이 90%구나. 자, 가입 가격 7,200원. 자, 최소 비율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최대로 가입하라고 그랬죠. 자, 이 소리는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격을 곱하죠. 가입 가격.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죠. 그럼 최소니까 몇 프로 가입하라는 소리예요? 평년 수확량의 50%를 가입하세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량 자료, 자, 과거 수확량 자료를 봤더니 2023년이 미가입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 최근 3년 연속 가입 안 했죠. 최근 2년 연속 가입 안 했죠. 그래서 여기도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형을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프로형을 선택하냐면 20%형을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수확량 자료 있고요. 자, 물음에 2025년도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차의 평년 수확량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존 평년 수확량이라고 표현한다겠죠. 그럼 이 기존 평년 수확량에다가 수확 면적률을 곱한 게 뭐가 되냐면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수확 면적률을 곱한 게 평년 수확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먼저 기준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A 값을 구함에 있어서 자, 수확량 조사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맥스 즉 뭐하고요? 환산 조사 수확량과 기존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없다, 즉 무사고다 그랬을 경우에는 큰 값 뭐하고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를 주는 게 바로 우리 뭐예요? 무사고 시에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차에서는 환산조사 수확량과 기존 평년 수확량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조건에서는 평년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평년과 환산 조사. 해서 자, 기준 평년을 알고 싶다. 그 다음에 환산 조사 수확량 알고 싶었을 때는 여기 제시된 이 평년 수확량을 뭘로 나누면 되냐면 수확 면적률로 나누게 되면은 걔가 기준 평년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산 조사 수확량은 여기 제시된 조사 수확량을 또 뭘로 나누면 돼요? 수확 면적률로 나누게 되면은 환산 조사 수확량이 나오게 됩니다. 즉 계산을 한번 다시 다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자, 신규 가입입니다. 자, 우리가 신규 가입일 때는 평년 수확량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표준 수확량하고 똑같다고 했죠. 즉 평년 수확량이 100%가 평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평년은 똑같이 몇 킬로가 되는 거냐면 4,000kg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시된 걸 우리는 뭘로 다 바꿨냐면, 자, 제시된 것을 기존 평년으로 바꿨어요. 환산 조사 수확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즉 방금 했던 거 여기 제시된 걸 전부 다 뭘로, 자, 이 4,000kg를 뭘로 나눈 거예요? 수확 면적률로. 1,600kg를 뭘로 나눴다? 수확 면적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500kg를 0.7로, 6,300kg를 70%로. 자, 이게는 무사고기 때문에 평년과 표준 수확량과 그 다음에 뭘로요? 표준 수확량과 기존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뭐예요? 큰 값에 1.1이에요. 자요. 아까 무사고실 때, 제가 무사고실 때 뭐라고 했냐? 무사고실 때. 무사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고요? 표준 수확량과 기준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의 무사고가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평년이 제시됐잖아요. 그럼 이 평년을 다시 또 뭘로 나누면 돼요? 수확 면적률. 이 수확 면적률로 나눠서 계산한 값하고 표준하고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무사고. 자, 무사고의 기준 평년을 바꿨잖아요. 원래는 몇 킬로 했는데요? 원래는 6,400. 자, 6,400을 0.8로 나누면 88에 64에서 몇 킬로? 8,000kg가 기준 평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기준 평년도 방금 수확 면적률로 나눈 거, 환산도 수확 면적률로 나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준 평년 수확량과 환산 조사 수확량을 다 산출한 겁니다. 자,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사고가 있었을 때는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자, 환산 조사 수확량. 2020년도에 환산 조사 수확량 2,000kg죠. 기존 평년 수확량이 5,000kg, 50%, 큰 값은 2,500. 그 다음, 자,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산 조사 수확량이 9,000kg. 그 다음에 기존 평년 수확량의 50%, 큰 값은 9,000. 자, 무사고, 표준과 기존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 자, 2024년 환산 조사 수확량, 기존 평년 수확량의 50%, 큰 값은 50. 이렇게 해서, 자, A 값은 자, 이 네 개를 더해서 나누기 4를 한 게 뭐가 되냐면 바로 A값이라는 겁니다. A값. 자, A값 구했죠. 자,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 자, 표준 수확량 다 더해서 나누기 4. C값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Y는 보험가입 횟수. 자, 해서 자, 이 공식에 그대로 넣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자, 얘가 바로 이제 기준평년 수확량이잖아요. 즉, 6조. 기준평년 수확량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이 값을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준평년 수확량. 해서, 자, 이 7,020kg가 바로 기준평년 수확량이에요. 그럼 이 7,020kg에다가 수확 면적률을 곱한 게 평년 수확량이죠. 그럼 수확 면적률은 9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7,020kg 곱하기 0.9에서 자, 평년 수확량, 자, 이게 중복됐어요. 평년 수확량은 7,020kg 곱하기 수확 면적률에서 6,318kg가
평년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이 이 조건과 아래 손해평가 내용을 보고 지급되는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자, 보험기간 이듬해 2월에. 자, 우리 차는 보험기간이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근데 2월 달이니까 자, 보험기간 맞습니다. 동상에 보상하는 재해 맞습니다. 3,800제곱미터 고사해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에 해당돼요. 계약자는 경부를 신청했다. 자, 여러분, 우리 차는 뭐밖에 없어요? 차는 수확감소 보험금밖에 없죠. 즉, 차는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차는 경작불능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없습니다. 자, 물론 자, 수확량 자료가 있었을 때는 얘는 수확감소 보험금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봐서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종합이용 발작물 상품으로 신규 가입했습니다. 신규 가입했다고요? 아래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신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기 부담률이 얘는 20%, 30%, 40%형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배추는 원래부터가 20, 30, 40%형만 가입할 수 있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600만 원. 자, 본배추는 보험 가입 금액을 주지 않았네요. 그러면 결론은 자, 본배추는 생산비 보장이니까 자, 면적에다가 보장 생산비 2,000원 하게 된 보험 가입 금액은 400만 원이 되겠네. 우리가 산출할 수 있죠. 표준 수확량 5,000kg. 사고 원인이 자, 한해 피해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자, 여러분, 우리 노지 고추가 아니라 온해 시설 작물에 있는 고추예요. 자, 온해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화재는 특약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자, 시설 작물은 병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잖아요. 해서 일단 시설 작물은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되겠네요. 얼른 봐도. 그죠? 자, 본배추는 냉해 됐습니다. 그리고 자, 재정식을 완료했는데 우리가 본배추 같은 경우에는 자, 정식 완료일은 4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정식 완료일에. 근데 얘를 갖다 다시 심었다. 재정식 했을 때는 얘는 재정식 완료일이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5월 25일 어쨌든 간에 얘를 봤을 때는 얘는 또 재정식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 면적 피해율, 수확량 다르고 미호상이 있습니다. 자, 자기 부담률은 최소비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자, 물음을 보겠습니다. 팥 품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 보험금. 자, 팥은 무슨 보험금의 대상이에요? 수확감소 보험금이죠. 자, 그럼 수확감소 보험금이기 때문에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가피이자. 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해야 되죠. 그러면 팥, 그 다음에 세 가지 품목. 자, 호두, 아니요, 살구, 유자, 그 다음 팥. 자, 이 세 가지 품목은 신규 가입 시 표준 수확량이 70%가 바로가 되냐면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이 70%인 몇 킬로가 되냐면 3,500kg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3,500kg니까 즉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조건을 줘버렸어요. 보험 가입 금액은 즉 보험 가입 금액은 바로 1,000만 원을 줘버렸어요. 1,000만 원. 즉 1,000만 원을 줘서 그러면요 1,000만 원. 자,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에다가 자 피해율을 구하면 되겠죠. 피해율은 평수 미평. 그래서 피해율 평년이 3,500kg니까 피해율이 40%.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자, 자부담 최소 20%짜리라고 했죠. 신규니까. 신규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감소 보험금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 2. 시설약물 고추. 다시 말해서 방금 병충해는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물음 3. 자, 본배추 품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보험금을 모두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물음 3에서는 저희가 얼른 봐도 무슨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겠어요. 즉, 봐보시면 면적 피해율. 우리가 면적 피해율 자기부담 초과했죠. 그리고 이 계약자가 재정식 했기 때문에 결론은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뭐예요?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해. 재정식 완료일 5월 25일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는 재정식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날짜를 초과했기 때문에.
5월 15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즉 보험금의 면부책 판단하는 문제인 거예요. 보험금을 무조건 산출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즉 면부책을 판단한 다음에 보험금을 산출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트랙트 문제가 그래요. 즉 인수 조건도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적합한지를 보고 보험금을 산출하는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하실 때 반드시 면부책을 판단한 다음에 보험금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이번엔 노주입니다. 노주. 다음은 종합비용, 고추 상품에 관한 것이다. 아래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홍길동 씨는 하나의 농지에서 터널 재배와 노지 재배를 경작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 자, 원래는 우리가 인수 불가죠. 원래는. 지금 혼식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인수 불가예요. 즉, 재배 작형이 다르잖아요. 재배 유형이 다른 경우는 우리가 인수 불가입니다. 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장 생산비가 낮은 걸 선택해서는 인수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봤더니, 인수 조건에 적합하게 농작물 재범에 가입했다. 그러면 인수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은, 자, 이렇게 혼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보장 생산비가 낮은 것으로 가입하면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은 전체 면적 4,000제곱미터에다가 보장 생산비가 낮은 거, 즉 2,980원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인수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정식은 전체 정식은 2만 주 했고요. 자, 자기 부담 비율은 최소 비율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소수점 절사해라. 자, 계속 보험 가입했네요. 22년, 23년, 24년. 자, 연속 가입했어요. 그럼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은 3%형과 5%형이 있습니다. 그럼 3%형 2년 연속에 2년. 그럼 2년 것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2년 거 분모가 순보험료 분해.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을 보는 겁니다. 그럼 2년 것만 보기 때문에 23년, 24년에 순보험료가 얼마가 되냐면 320만 원이에요. 320만 원. 그 다음에 2년간 계약자가 가져간 돈이 얼마가 되냐면 384만 원. 384만 원. 자, 이 손해율이 몇 프로냐면 120%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최근 연속이고 120% 미만일 때 3%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딱 120%라는 것은 뭐예요? 12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3%에 가입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부담 비율은 5%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형 맞아요. 자기 부담 비율. 여기요. 120%로 해서 5%예요. 딱 손해율이 120%라는 겁니다. 자, 손해평가 내용 볼게요. 자, 사고가 3번 났습니다. 자, 1차 사고 볼게요. 수확 개시 이전 사고입니다. 감원 보장은 제일 맞습니다. 2,000제곱미터, 즉 얼마 분에 총 4,000제곱미터 중에서 2,000제곱미터의 피해가 발생하여 자, 이때 조사를 2가지 했어요.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식 조사도 한 겁니다. 자, 조사를 2가지 병행했어요. 즉 사고 시점까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나갈 수 있는 지급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자가 다시 재정식을 했다 그러면은 재정식 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한 해 피해 사고일 기준으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했다고 그랬잖아. 이 결과 생장일수 30, 그 다음에 평균 손해정도 60%, 미보상 비율 10%로 조사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뭘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줘라 그 말이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 주세요. 그 다음에 5월 20일에 1200제곱미터. 자, 원래는 2000제곱미터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얼마만 1200제곱미터만 뭐 했다는 거예요? 재정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0일. 자, 고추는 6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5월 20일에 재정식 했기 때문에 얘는 재정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식에 있어서 면적 피해율은 4,000분의 1200제곱미터만 재정식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면적 피해율이 30%에 대해서 재정식 보험금을 준다. 그 말이 되겠죠? 자, 2차 피해, 가뭄, 피해 이후. 자, 이번에는 호우 피해 발생했어요. 그리고 500제곱미터 고사하여 6월 8일, 6월 8일, 6월 10일을 초과하지 않았나요? 자,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그 사고 시점까지
생산비 보장 조사를 했더니 이때는 피해가 미미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용 미만의 피해로 해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재정칙 보험금은 딱 한 번만 주잖아요. 두 번 안 주죠. 그래서 1차 피해 때 재정칙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2차 피해 때는 재정칙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네요. 다음 3차 피해. 수학 개시 이후입니다. 자, 병충해 피해가 났네, 이번에는. 그리고 자, 우리가 1차 때는 가뭄 피해였어요. 가뭄 피해. 자, 표준 수학일수 50, 수학일수 22, 손해 정도 78. 자, 손해 정도가 78이라는 것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80% 준다는 거죠. 자, 미보상 50. 그리고 자, 피해 주수 전체 몇 주분에 자, 2만 주분에 이번에 몇 주가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6,000주. 즉 면적 피해율은 2만 주분에 6,000주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 1. 이 조건을 보고 1차 피해 지급 가능한 보험금을 모두 산출하세요. 1차 피해 때는 보험금이 두 가지 나간다고 그랬어요. 재정식 보험금과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식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 자, 방금 그랬죠. 자, 면적에다가 얘는 보장 생산비를 곱하는데 보장 생산비가 낮은 걸 곱하게 되면 인수 가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1,192만. 자, 면적 피해율 30%. 자, 재정식 보험금은 71만 5,200원이 산출됐습니다. 자, 수학기 이전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병충해 인정 비율 곱하기 아니면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죠. 근데 우리가 1차 때는 지금 방금 병충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 병충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경과 비율. 자, 경과 비율 수학기 이전이죠. 그래서 수학기 이전에는 경과 비율 구하는 공식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렇게 되죠. 그럼 알파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로 해서 49.5%입니다. 자,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0.4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9. 자, 표준 생장수 100일이죠? 생장수 30일입니다. 경과 비율은 64.65%. 자, 아까 방금 면적이 2000제곱미터 했잖아요. 여기 봐보시면 여기 2000제곱미터. 전체 피해 면적 2000이에요. 면적 피해율은 50%. 자,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아니, 경과.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을 봐볼까요? 여기 손해 정도 60%죠? 손해 정도, 그 다음에 미보상. 하게 되면 피해율이 27%. 자, 자기 부담은 방금 5%형이죠? 그래서 자기 부담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 5% 하게 되면 59만 6천. 자, 보험 가입 금액, 경과 비율, 피해율. 얘는 방금 뭐라 했어요? 가뭄이니까 우리 병충해 인정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148만 4,695원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자, 물음표. 2차는 어쩐다고요? 2차는 재정직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다고요. 한 번만 주니까. 물음 3. 자, 3차. 즉, 수학 개시 이후 보험금이에요. 수학 개시 이후. 즉, 수학 개시 이후 보험금. 근데 얘는 방금 시드름병이었잖아요. 시드름병. 그래서, 자, 보험금은,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자, 병충해 하죠. 병충해.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원래 가입했던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기지급 보험금에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만. 즉, 재정식 보험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포인트인 거예요. 즉,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원래 가입했던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을 하는데 재정식 보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만 차감한다는 게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원래 보험 가입 금액에서 1차 사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만 차감한 거예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1,043만 5,350. 자, 수학개시 이후 경과비율은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 이렇게 되죠. 60%. 그다음 2만주 중에서 6천주 면적 피해율. 자,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에다가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미보상하게 되면 22점.
자기부담금은 뭐예요? 잔존보험 가입금액. 자, 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하지 않습니다. 산출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잔존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을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52만 1,765원. 그래서 자, 보험금은 잔존보험 가입금액, 경과비율, 피해율. 자, 얘는 뭐예요? 인정비율. 병충해 인정비율. 그래서 자, 1등급, 2등급, 3등급. 70%, 50%, 30%. 자, 시드름병이었잖아요. 시드름병. 시드름병이니까 몇 프로 준다? 50%. 1등급은 역풋파세탄, 2등급은 제시담담, 3등급은 흰균 무진기. 그래서 2등급이 제시담담, 시드름병은 2등급. 그래서 2등급에서 50%. 자기부담금 공제에서 3차 사고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19만 2천원이 19만 2,009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자, 보험료 산출이에요. 가축 재보험. 자, 물음을 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보고 2020원도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합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닭이네요. 자, 1년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럼 그 당시 보험 가입 당시 납입 보험료가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때요. 축사까지 해서 자, 축사도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 똑같이 해줍니다. 그럼 이때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50% 지원해주죠. 그 50% 지원해주되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때 정부에서 3천 해주죠. 그리고 계약자가 3천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약자가 해약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해약하고 나서 다시 7월 1일 날 재가입했어요. 근데 재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보험료가 5천만 원이에요. 이 5천만 원이 축사랑 합쳐서요. 그럼 이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에서 정부에서는 기존에 3천만 원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2천만 원 주는 겁니다. 왜? 합쳐서 5천이에요. 기존에 냈던 보험료 합쳐서 5천, 상한선이 5천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2천 주니까 이번엔 계약자가 얼마를 내야 되냐면 3천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총 얼마가 되냐면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재가입했을 때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음투. 아래 조건을 보고 농가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자, 대지입니다. 대지. 자, 대지를 했을 때 정부는 일단은 허가 또는 등록이죠.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했죠. 거기에다가 적정 사용 면적을 지켰을 때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봤더니 자, 경영 등록했습니다. 허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정 사용 면적을 보면 되겠죠. 봤더니 자, 여기는 일괄가입이네. 일괄가입. 그럼 일괄가입은 사육 두수에다가 얼마를 곱하게 되냐면 0.79제곱미터를 곱해서 우리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용 면적 두수를 봤더니 자, 12,000도, 그 다음에 120도, 12,110도가 사육 두수예요. 자, 거기에다가 일괄가입에 대한 면적 0.79제곱미터를 곱하게 되면은 9,574.8제곱미터예요. 근데 허가받은 면적이 8,000이에요. 즉, 가입 두수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했잖아요.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론은 이 납입보험료 2억에 대해서 농가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부문별로 보상하는 손해액을 산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지는 주계약에서 풍, 수, 설, 지진, 화재이죠. 얘들은 사고일로부터 120시간, 즉 5일 이내에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주잖아요.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돈유산 안 하죠. 자, 소도난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지진, 즉 14가지, 5가지. 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차, 5일까지 보상해준다고 했잖아요. 안 해주죠. 자, 긴급도축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 수대 사고로 인해서 긴급 피난해서 자, 여기 피난지에서 5일. 우리 피난에서 5일 맞죠? 그래서 5일 내에 해야 한 거. 그래서 여기는 보상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500만 원. 자, 종모는 주계약에서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즉 폐사 보상하죠. 그 다음에 긴급도축 보상하죠. 도난은 보상하지 않죠. 그리고 경제적 도살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응당이 내 부상으로 긴급도축, 자, 부상으로 보상하죠.
근데 1개월 이내에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할 때는 보상 안 하지만 이 긴급도축과 그다음 풍수제에 의해서 폐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보상합니다. 자, 도난 보상 안 하죠? 그 다음에 원래는 학술 연구에는 공여했는데 폐사할 때는 보상 안 합니다. 근데 미리서 이렇게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것은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꿀벌도 주계약에서는 풍수, 설, 지진, 화재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특약에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보상하는데 낭충봉합, 부패병, 부적병을 보상하는 거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풍재, 자, 풍재 보상하죠. 꿀벌의 손해가 없는 벌통. 자, 안에 꿀벌 피해가 없는 벌통만의 피해는 보상 안 해주죠. 자, 벌다 폐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가 셈에 있는 벌통인데 폭염이잖아요. 폭염. 폭염은 보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뭘로? 풍, 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폐사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폭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1과목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자, 7월 23일 자, 모의고사 해설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나름대로 잘 보셨을까요? 자, 여러분 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